안녕하세요. 수학초보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요, 이제 방정식 기초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인 이 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항은 등식의 성질을 참고해서 그 다음 나온 건데요. 한번 볼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그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즉 변에서 변으로 바뀔 때 부호가 바뀌어서 이동하는 것, 이것을 이항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한다? 이항이란 게 이사한다는 거예요. 이사. 즉 항을 이사한다, 항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이 이사한다, 이항. 그 전에 이제 등식의 성질은 무엇인지 간단히 볼게요. 등식의 성질은 어떻게 하냐? 일단 양변에 대해서 등식을 기준으로 양변에 더하든 양변을 빼든 양변에 곱셈을 하든 영이 아닌 나눗셈을 하든, 즉 영이 아닌 것으로 나누면 그래도 등식은 성립된다, 이렇게 이런 거였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x 플러스 1은 5예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게요.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2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5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합시다. 그쵸? 5를 기준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은 2x만 남죠. 사라지니까. 그쵸? 우변은 5 빼기 1이니까 4가 되죠. 원래 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요 플러스 1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예요. 부호가 바뀐 것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부호가 바뀐 것 같은 모양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걸 계속하면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항이에요. 자, 그럼 이 항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덧셈을 이항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이항한다? 그럼 플러스가 되죠. 즉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 꼭 알아두십시오.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덧셈을 이용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즉 음수를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고.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x-1은 2x 플러스 6이에요. 이때 이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요 우변에 있는 플러스 2x도 이사를 가야 돼요. 왜 우리 방정식을 할 때 어떤 꼴로 만들어야 했냐? 자, 네모 x는 세모 x는 네모 꼴로 만들라고 했어요. 왜냐?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해를 구하려고 요 꼴을 만드는 게 필수라고 했어요. 이 꼴을. 그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냐? 3x. 자, 일단 플러스 2x를 어떻게 하냐? 자, 우변에 있던 거를 좌변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됐냐? 플러스 1이 되죠. 왜? 우변으로 이항을 하니까. 그리고 6이 되죠. 그러면 3x 2x니까 x가 되고 어떻게 되냐? 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항할 때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보다 이항을 할 때가 굉장히 쉽죠. 등식의 성질하면 몇 번을 써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근데 이걸 하나, 둘 끝이죠. 네. 그쵸? 자, 그럼 문제 하나 볼게요. 다음 방정식에서 밑줄 칠항을 이항하시오 라고 했어요. 파란색으로 밑줄 칠항을 이항하시면 돼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플러스 6 1번 해볼게요. 플러스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써볼게요. x는 8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이다. 자, 두 번째 6 플러스 2x를 좌변으로 이항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3x 그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x 되고요. 는 1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요 마이너스 4를 이항해야 돼요. 어떻게? 우변으로. 그러면 부호가 바뀌겠죠. x는 자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나머지 이제 또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항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덧셈을 이항할 때는 마이너스, 즉 빼기가 되고, 빼기, 즉 음수를 이항할 때는 플러스, 더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 이항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데요. 주의해서 잘 알아두십시오. 일단 곱셈을 이항하면은 나눗셈이 되고 나눗셈 이항은 곱셈이 돼요. 근데 별표 두 개는 왜 쳤을까요? 예, 그만큼 혼동이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곱셈을 이항한 거에 대해서는 예를 이렇게 했어요. 3x는 2, 즉 3 곱하기 x는 2가 되죠. 이거를 등식의 성질을 쓰면은 어떻게? 각 3으로 나눠가지고 x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항을 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 3 곱하기 x는 x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2가 됐죠. 자, 이거 뭐라고 했죠? 법칙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즉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쓰는 거예요. x 곱하기 3은 2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 x는 요 곱하기 3을 이항해야죠. 즉 2 나누기 3. 그래서 x는 3분의 2가 되죠. 이렇게. 왜 교환식을 썼는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나눗셈을 이항했어요. 그러면 부호는 어떻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뀌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분의 x는 4예요. 그러면 3분의 x는요, x 나누기 3이 되겠죠. 그쵸? 이게 4란 소리죠. 근데 요거를 이항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누기 3을 어떻게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4 곱하기 3이 되죠. 그래서 x는 12가 되죠. 이렇게. 자, 얘는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왜 나눗셈은 이렇게 교환법칙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눗셈은 어떻게 교함칙이 성립 안 돼요. 곱셈 교함칙 성립되는데.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서 약간을 지웠어요. 다시 쓸게요. 자, 3 나누기 x는 2죠. 그쵸? 3 나누기 x.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누기 3이니까 이거 이항하니까 곱하기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쓴다? x는 나누기니까 곱하기 해야지. 그쵸? 이래서 6이 되는 이렇게 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나눗셈 교함칙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 나와요. 나눗셈을 쓸 때는요. x가 있고 이렇게 뒤에 숫자가 그 뒤에 숫자 이항시 곱셈으로 바뀌어요.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고 무조건 앞으로. 곱셈은 앞에 있어도 교함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나눗셈은 이게 안 돼요. 즉 이거는요, 이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보여줄게요. 이거는 x분의 3이 돼서 어떻게 2분의 1이니까 서로 역수를 취해서 x분의 3은 2분의 1. 그래서 어떻게 되냐? x는 2분의 3이라는 게 나와요. 원래 답은. 응? 이게 아니고요. 원래 답은 이렇게 나와요. 아, 잘 안 보이신다고요? 즉, 요것에 원래 풀이, 원래 솔루션 한번 볼게요. 자, 3 나누기 x잖아요. 그러면 x분의 3이죠. 1분의 2죠. 자, 이거를 서로 나중에 배울 텐데 역수를 취해주잖아요. 그러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역수라는 건 뭐냐? 분모와 분자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x는 어떻게? 2분의 1이죠.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또는 이항에 의해서 3분의 x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자,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x는 2분의 3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원래는 되어야 돼요. 근데 나눗셈은 교함칙이 성립되니까 곱셈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항하니까 어떻게? 그냥 앞에다가 곱하기 3을 해버려가지고 6이라고 쓰는 사람인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만약 이걸 이해 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 전에 있는 등식의 성질 이항 쓰지 마시고요. 곱셈 덧셈 이항 쓰지 마시고 등식의 성질 쓰고 그걸로 차근차근 하세요. 이게 혼동되니까 일부 교과서에서 일부 교재에서는 이거를 이 곱셈 나눗셈을 이항에 대한 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뺀 그런 교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혼동이 덜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을 이항하시오. 이제 x 곱하기 2예요. 숫자가 뒤에 있죠. 나눗셈 기준으로. 자, 그럼 x는 이렇게 되고 1 나눗셈이니까 곱셈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3 곱하기 x는 6이에요. 이거는 그냥 해도 돼요. 교함칙이 성립되니까. 근데 바꾸도록 할게요. 교함칙에 의해서 x 곱하기 3은 6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했냐? 곱하기 3을 나누기 3으로 바꿀 수 있죠.
3x는 6 어떻게? 나누기 3이 되죠. 그쵸? 자, 오늘은 이 항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항은 어떻게 항이 이사한다. 그래서 항이 이사할 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로 바뀌고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로 바뀌고 그쵸?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도 곱셈을 이항하면 나눗셈으로 바뀌고 나눗셈을 이항하면 어떻게? 곱셈으로 바뀌고 대신에 이항할 때 조건이 있죠. 곱셈은 교함칙에 성립돼서 앞에 있던 x를 기준으로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어떻게? 이항하면 다 나누기 셈으로 되긴 하는데 나눗셈은 교함칙이 성립 안 돼서 어떻게? 그 x 뒤에 나눗셈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곱셈으로 교환할 수 그러니까 곱셈으로 부호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곱셈 나눗셈 이해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을 나누든지 양변을 곱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약간 여러분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거 그 전에 배웠던 등식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항을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또 배우게 될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